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해 주실 분입니다. 고영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고영주 변호사님은 뭐 지금 애국 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예, 또 그 신당 창당 움직임도 있는 것 저희는 같은데. 이미 창당을 했고요. 예. 합당까지 했고요. 어디하고 합당했죠? 저희는 원래 자유한국 21로 창당을 작년 12월 달에 했다가 예. 금년 3월 6일에 예. 개혁자유연합이라는 당하고 합당을 예. 해서 지금 자유민주당으로 있습니다. 예. 개혁자유연합은 어떤 팀입니까? 그거는 뭐 그 정규재, 유석춘 그쪽 팀이에요. 네.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님이 또 창당했는데 거기하고는 국민혁명당, 국민혁명당 연대가 거의 있습니다. 저희하고 직접 연계는 없는데요. 네. 창당하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이제 합당을 하든지 네. 아니면 최소한도 정책 연대를 하든지 네. 그렇게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제야에서 이렇게 좀 분열하지 말고 국민들은 그거예요. 어떻게든지 문재인 정권 타도해야 되는데 제야만이라도 좀 뭉쳐야 되는데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서로 다른 목소리 때문에 아스팔트마저 나눠지면은 지난번 4.15 총선 그래서 실패를 봤잖아요. 이번에는 좀 여태까지는 뭐 아스팔트 애국 세력은 자유민주당으로 통합돼 있었는데 하여튼 그 전광훈 목사님이 또 다른 이제 아스팔트 세력을 모아서 정당을 참여하니까 어차피 뭐 아스팔트 세력인 건 같기 때문에 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 국민들은 이렇게 쭉 아스팔트만이라도 합쳐서 그다음에 국민의힘하고 합치든 아니면 거기를 부셔서 뭐 윤석열,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하길 바라는데 아스팔트가 만약에 이번에 합치지 못하면요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지난번 4.15 총선 때 사실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스팔트 세력이요. 왜냐하면 그게 합치지 못했으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요. 잘해 주시겠죠. 다 합치진 않더라도 단일화는 뭐 틀림없이 협력할 겁니다. 단일화를 해주시기를 뭐 국민의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뭐 어디 당에도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뜨거운데요. 팬클럽도 지금 생겼죠? 여기 뭐 김신혜 저기 분이 팬클럽 회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걸 말하자면 훌륭한 분이라는 거는 이제 아는데 그래서 대선 주자로 좀 뜨기 시작하니까 이 뭐 이제 뭐라 그럴까요? 흠집내기가 지금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좌익 판사다 우선 이런 판결을 내린 거 아니냐 이런 거 있는 이건 아니죠. 뭐 설명을 해주시면. 아니 제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참 그 노력을 해왔는데 기껏 좌익 판사를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러게요. 저도 그런 오해를 풀어드리는 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님을 초대한 거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흠집내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일찍 퍼뜨리기를 잘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해명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를 뭐 갑자기 뭐 경선 바로 전이나 선거 바로 전에 그걸 이렇게 해놓으면은 옛날에 김대엽이 뭐 했던 것처럼 막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좌익 판사가 뭐 터무니없다는 거 우리 뭐 국민들은 다 아는데 왜 저들이 좌익 판사로 몰아간 겁니까? 그 좌익 판사라고 하는 이유는 간첩 사건을 무죄를 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좌익 판사일 거다.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국민들은 좀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한 7, 8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좌익 판사니 뭐 좌파의 호의적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적대적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들으시려면은 이게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상식이 좀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간첩에 대해서는 그 2005년도에 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과거의 공안 사건, 간첩들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을 전부 이제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일반인들이 로 구성되어 있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예. 이거를 전부 법원에 다시 재판을 하고 재심을 보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과거사법이라고 그렇죠. 그러는 예.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첩 사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간첩을 잡으면은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희는 그 간첩을 활용을 해서 다른 그렇죠. 다른 간첩을 잡는다든지 또 이 사람을 귀화시키고 전향시켜서 예. 그래가지고 북한의 체제를 제대로 알린다든지 네.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활용 네.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는 역용 공작, 역이용 공작을 줄여서 역용 공작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려니까 간첩들은 전향시키려고 그러면은 뭐 때리거나 뭐 고문해서는 절대로 전향을 안 합니다. 네.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들이. 예. 그리고 전향을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움직여야 전향이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입히고 그래가지고 또 좋은 구경도 시켜주고 뭐 명동을 같이 나가본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래는 기간이 회유를 하는 거죠. 예, 네.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서 이 일을 할 때는 그거는 유치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걸 구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 80일 내지 90일 정도 이렇게 회유를 해보다가 그래도 전향을 안 하는 사람은 이제 검찰로 보내서 네. 구속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동안 국정원에서는 이거를 구금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법원에서도 다 이해를 했는데 네.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법원이 이제 그거를 이해를 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것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자유스럽게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그것도 구금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간첩 사건을 조사하느라고 또 회유하느라고 했던 간첩들이 전부 법정 네. 구금 기간을 넘겨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법한 수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간첩위원 말 이런 것이 전부 증거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런데 간첩들이 북한에서 직접 넘어온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총을 갖고 있다든지 난수표를 갖고 있다든지 무전기를 갖고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네. 그거는 진술 말고도 증거가 있는데 네. 특히 제일교포 간첩 같은 경우는 이 제일교포 간첩이 뭐 총을 가져올 일도 없고 그렇죠. 뭐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교포 간첩들은 이 그 자기 자백에다가 정황 증거 외에는 거의 그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교포 간첩 같은 경우는 이 과거사위원회에서 그 재심을 보내면은 전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불법 구금기간을 지나서 네. 구금한 거는 전부 이제 불법 구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죄 판결을 내는 거는 지금 그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판사가 그 사건을 해도. 맡든지 네. 그거는 그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의 간첩 사건을 재심을 돌려서 지금 법원에서 재판하면은 다 무죄가 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법률적인 이제 그런 말하자면 그 판례라고 그럴까요? 법률 예. 그 관행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해놓은 거에서 최재형 감사원장도 거기에 따른 거지. 그렇죠. 그 특별히 무슨 간첩을 봐주고 이런 그렇죠. 거는 그거는 뭐 어느 판사가 해도 대법원 판례대로 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흠집내기 하려고 그렇게 이자들이 왜냐면 흠이 너무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막 먼지 털었는데 또 먼지도 그냥 막 묻혀가면서 터는 거죠. 맞습니다. 먼지가 있어서 터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예, 완전히 흠집 내기입니다. 네. 먼지를 터는 게보다도 네. 흠집을 내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의혹도 아닌 의혹으로 예.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흠집을 내는 게 최재형 감사원장의 미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미담이 이제
어릴 적 그 학교 다닐 때 친구, 장애인 친구를 참 뭐 업구선 등하교 시켜서 결국은 졸업 같이 하고 그다음에 좀 사법시험도 같이 하고 이런 미담이 있고 또 하나 미담은 이제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딸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을 이제 입양해서 넷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다 이런 미담인데 그 아무나 못하는 건데 요거를 흠집내기 위해서 자기 친자식하고 입양한 애들하고 이건 뭐 차별을 해서 키웠다 요렇게 또 흠집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또 드라마처럼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우선 그 전제가 그 최재형 원장이 대통령이 될 것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그런 이제 그 입양을 한다든지 뭐 친구를 업어줬다든지 그런 미담을 일부러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풀어나가더라고요. 근데 최재형이 판사를 했지 판사가 이렇게 지금 대권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릴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본인이 그 해서 이름이 오르내린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저희 자유민주당에서 최재형 같은 대통령이 필요하다. 좀 제대로 된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시작을 한 거지 본인이 무슨 뭐 그 대통령에 대한 꿈이 있다든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처음부터 애를 입양해서 키우고 친구를 업어서 그 학교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장이고요. 친딸하고 무슨 뭐 그 입양하고 차별을 뒀다. 그런데 왜 같은 학교를 안 보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둘은 하나는 이제 중국 유학을 보내고 하나는 대안학교를 보낸 모양입니다. 근데 왜 친딸은 그럼 대안학교를 보냈느냐, 중국 유학을 시켰느냐, 뭐 이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데 친딸이 어디를 다녔는지 그건 뭐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가족의 내부를 알고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데 학교 문제는 능력에 따라서 학교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중국 유학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본인이 중국 유학을 원하니까 중국 유학을 시켜준 거고, 대안학교도 걔한테 그게 적합한 학교라고 해서 대안학교를 보내는 거지. 그렇죠. 제 친구가 그 전에 뭐 대통령 출마도 했던 강지원이가 저희 그 친구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 친구도 애들을 대안학교 보냈습니다. 일반 학교를 뭐 못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뭐 대안학교 뭐 그 꼭 무슨 뭐 없는 사람만 대안학교를 보낸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대안학교가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요. 일부러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수한 그 성격이라든가 특수한 어떤 재질이 있다거나 이러면 대안학교 선택을 하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유학 보낸 걸 왜 하필이면 중국 유학을 보냈느냐, 그건 너무 진짜로 사치스러운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선행을 베푸르면은 아니 이를테면 장학금을 줬다. 그럼 그 장학금 준 사람을 향해서 아니 지가 기분 좋으려고 장학금을 준 거지. 지가 선행한다는 기분에 장학금을 준 거지. 나 좋으라고 장학금 준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그런 세상은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여기 그 오해를 풀으려고 그러면은 최재형이는 대통령 되려고 뭘 노력한 적이 없다. 최재형을 대통령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저와 저희 당이 처음이다. 그동안에 아무도 대통령 후보로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그 보선 기간까지는 저희가 말을 안 꺼냈다가 4월 8일부터 저희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아름을 해가지고 알려진 것이 얼마 전에 다른 데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2.8%인가가 나왔더라고요. 그게 본격적으로 좀 최재형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면은 최재형이를 알면은 최재형이를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뭐 지금 보도 난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보고서 최재형이를 아는 거고 웬만한 건 제가 흉내를 낼 수 있겠는데 그 무슨 뭐 친구를 업어서 학교를 다녔다든지 또 그 입양을 해서 키웠다든지 그거는 흉내를 제가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나 못 냅니다. 저는 진짜로 나중에 너
65세가 되면은 5년 동안 대통령을 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도 못해요. 그래도 저는 못. 그래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야 훌륭한 건 훌륭하다고 하고 착한 건 아니 그러니까 뭐 인간성이 좋은 건 좋다고 그래야지. 이게 지가 뭐 대통령 되려고 정치하려고 이렇게 애를 이용했느니 무슨 뭐 친구를 이용했느니 그렇게 보면은 그게 정상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뭐 정상적인 시각 아닌 건 국민들 다 알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떻게 뭐 들리는 얘기로 의지가 섰다고 얘기가 나와요. 이제 대권에 도전할 의지가. 그러면 대통령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당신이 스스로 나와서 정치를 해서 지지율을 올려라. 그러면은 최재형 원장이 그렇게 뭐 대권 의지라든지 권력 의지라는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최재형 원장한테 요구하는 거는 내 권력 의지가 아니고 애국심에서 나라를 위해서 좀 네가 희생을 해라. 그런 취지로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 하여튼 뭐 생각을 해보겠다든지 또 뭐 여건만 되면은 뭐 해볼 생각도 있는 것처럼 뭐 누가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그 전원들이 나오고 있고 기사도 솔솔 나오고 있고요. 네. 그건 정말로 바람직한 그 현상입니다. 저희로서는 어떻게든지 지금 뭐 누구를 지금 대통령 시킬 만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윤석열은 지금 지금 법치와 공정을 너무 훼손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본인은 법치와 공정을 주장을 하지만 아니 저도 뭐 법원은 검사 출신이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지금 경제적 공동체니 묵시적 청탁이니 이런 황당한 논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야말로 땡전 한 푼 받은 적 없는 사람을 뇌물죄로 뭐 해서 뭐 그리고 무슨 뭐 공천에 관여했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처벌을 하면은 이제 도대체 성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 지금 문재인 같은 경우는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을 22년 징역형을 살렸으면은 문재인은 2200년은 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인기가 있고 뭐 대권 주자 뭐 1등 뭐 2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최근에 진짜 뭐 처음 들어갔어요 여론조사에. 뭐 시간이 갈수록 몇 달 내로 이제 뭐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저희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최재형 원장의 실체를 알려서 국민들이 좀 아니, 실체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아니 모르는 사람이 많죠. 우리 이봉규 선생님이 아시는 것만큼 국민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국민들이 뭐 지금 뭐 자유우파 시민들은 아니 뭐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일체 지금 뭐 메이저 언론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실체를 알려서 많이 이제 지지를 좀 받도록 할 생각이고 그래도 안 떠서 안 뜨면은 최재형 원장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밖에 대안이 없다 그러면은 저희가 적화는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이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윤석열을 지원해야죠. 그러니까 최우선은 카드는 최재형인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안 나온다면 차선으로 윤석열 총장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밀겠다. 저희는 사실 생각은 차선보다는 차악을 선택한다고 최악은 피하고 차악을 선택한다고. 윤석열 총장을 차악으로 보시는군요. 최선은 최재형이고 차악은 최악은 뭐 저쪽이 최악이 민주당이 되는 거고요.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차악을 선택하는 게 윤석열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권에 잡을 가능성이 아니 저는 최재형의 실체만 정확하게 널리 알릴 수 있으면은 이게 지금 아는 사람은 최재형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뭐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사 포커스에서 34,000명인가를 상대로
최재형하고 윤석열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최재형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네. 최재형이를 72%, 네. 윤석열이를 25% 지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리기만 하면은 전부 최재형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도 대통령 되기 1년 전 뭐 7, 8개월 전에는 사실 미미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확 이렇게 떴는데 예. 최재형도 그런 수 있다. 대권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군요.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윤석열, 최재형, 윤석열 중에 어느 분이 우리 차기 대통령 자유우파를 위한 대통령으로 적합한지 이름을 댓글에다가 좀 써주십시오. 댓글에 써주면 정식 여론조사보다는 우리가 또 이렇게 가끔가다 이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오늘 모처럼 또 고영주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얘기도 하고 윤석열에 대한 얘기도 했으니까 의견은 달라도 되니까요. 이거 댓글에다가 나는 윤석열을 지지한다. 나는 최재형을 지지한다. 한번 써주시면 한번 나중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영주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